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대순환과 그리고 표층순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기대순환이랑 표층순환이랑 심층순환이라는 것도 배울 거거든요. 그 세 개를 한번 묶어 볼게요. 대기대순환, 그리고 표층순환, 그리고 심층순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기대순환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그 공기가 움직이는 걸 대기대순환이라고 말을 하고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를 말해요. 표층순환은 표층에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 심층순환은 이제 바다 저 아래 깊숙한 곳에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선생님이 이 세 가지를 묶은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같아요. 왜 같냐면 왜 같은 게 아니라 왜 얘들이 발생을 하냐면 지구 전체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발생한다. 에너지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얘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위도랑 고위도 중에서 에너지 누가 더 많죠? 태양 에너지 누가 더 많이 받죠?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를 보면 저위도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고위도는 비교적 온도가 낮죠. 그래서 온도는 계속 내려가야 돼요.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지구 전체의 온도를 보면 일정하죠. 저위도랑 고위도랑 그렇게 극적으로 막 차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들을 고위도로 누군가 옮겨줍니다. 그게 바람과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은 대기대순환을 배우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기대순환. 전 지구에 걸쳐서 발생하는 대기의 순환으로서 대기대순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래와 같아요. 자, 과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대순환 그리고 해수의 순환이 발생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 불균형을 계속 해소시키려고 대기가 움직이고 바닷물이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 다른 색깔로 할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적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90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위도별로 태양 에너지를 얼마만큼 받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왼쪽 그림처럼 나와요. 아무래도 저위도가 많이 받겠죠. 저위도가 많이 받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적어져요,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많이 받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태양 에너지 흡수량이야, 여러분. 자, 태양 에너지를 계속 흡수만 하면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겠죠. 10년, 20년, 100년, 1000년 계속 지나가면 계속 에너지는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받은 만큼 밖으로 내보냅니다. 어떻게 내보내냐면 이렇게 내보내요. 이렇게 내보내요. 이거는 지구 에너지 방출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구 에너지 방출량. 태양 에너지를 받지만 받은 만큼 지구는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지구 에너지라고 말을 하고요. 지구 에너지 방출량은 그림과 같이 나와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어때요, 여러분? 흡수하는 게 많아요, 방출하는 게 많아요? 이거는 흡수하는 게 많죠. 에너지가 남아 돌기 시작해요. 과잉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색칠한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 어때요?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죠.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게 더 많단 말이야.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자, 그러면 시간을 계속 흘러보내볼까요? 10년, 20년, 30년. 저위도는 계속 에너지가 과잉이 될 거고요. 극지방은 계속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지구 전체적인 에너지가 계속 불균형이 발생할 거고 생명체가 살기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남는 과잉되는 이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대기대순환, 표층순환, 심층순환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대순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한 거 고위도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이거 선생님 잘못 적었네. 고위도가 아니고 저위도죠. 고위도가 아니고 저위도. 그리고 이게 고위도죠. 다시 할게요.
휩싸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요. 남아 돌죠. 과잉이 되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는 휩싸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요. 방출하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누군가 이동시켜줘야 된다. 그게 아까 말한 이 세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대기대순환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순환시켜 줄까?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대기대순환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과학자가 2명이 나오는데 과학자 이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헤들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페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헤들리라는 사람이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페렐이라는 사람이 이 과학적 이론을 제시했는데 정답은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론은 페렐 이론입니다. 헤들리 이론은 틀렸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헤들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볼게. 헤들리는 대기대순환, 그러니까 바람의 움직임이 단일 세포로 순환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헤들리가 생각한 가정은 뭐냐면 지표면이 균일하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지구가 자전하죠. 지표면이 균일하지 않아요. 땅이 고르지 않고 빌딩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지표면이 균일하지 않죠. 그래서 헤들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죠.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저위도가 에너지가 많겠죠. 선생님이 칠한 이 저위도가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고 선생님이 칠한 여기 극지방에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공급시켜줘야겠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저위도 에너지를 받으니까 에너지 받은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받으면 열 받으면 공기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대륙권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흩어지다가 계속 이동을 해서 극지방까지 가고요. 극지방에서 다시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 지표면에 부딪힌 공기는 이 지표면을 따라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남반구에도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한 방구마다 북반구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고 남반구도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가정 자체가 틀렸죠. 뭐 틀렸냐면 지표면이 균일하다고 했는데 균일하지 않고요. 자전하지 않는 지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들리가 말한 건 틀렸어요. 그래서 페렐이 지구 자전을 고려해가지고 대기 대순환 모델을 도입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헤들리 같은 경우는 단일 세포야. 순환을 하는 게 세포가 그러니까 순환하는 사이클이 한 사이클밖에 없는데 페렐 같은 경우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의 영향으로 3개의 사이클이 생긴다고 말을 했어요. 자, 일단은 페렐이 말한 걸 보기에 앞서서 전향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볼게요. 전향력. 자, 전향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결과만 말하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고요. 휘어짐. 그리고 남반구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져요. 이게 결론이야, 결론. 볼게요. 이게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는 이 이동하는 속도 차이 때문이야. 지구가 이렇게 자전이 있고요. 자전을 이렇게 하죠. 지구가 뺑뺑뺑 돌죠. 자, 그러면 여기 극지방을 봤을 때 여기서 돌고 있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서 돌고 있는 바람이 있어요. 1번, 2번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들이 한 바퀴 도는데 둘 다 24시간으로 갔죠. 지구가 자전하는데 24시간 걸리거든. 24시간. 그러면 1번이든 2번이든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거리가 짧아요. 2번이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짧아요. 당연히 1번이 더 짧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 누가 더 거리가 길어요? 2번이 훨씬 더 길죠. 그럼 속도는 누가 빨라야 되지? 2번이 훨씬 더 빨라야 돼요.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림을 다르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안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1번은 이만큼의 속도로 움직여요. 속도가 비교적 느려도 되는 거지.
1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짧고 2번은 기니까 2번이 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야. 같은 시간에 돌려면. 됐죠,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면 이렇게 던져요. 2번에서 1번으로 공을 이렇게 던져요. 자, 2번이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속도 이만큼의 오른쪽 이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위쪽으로 공을 던져요. 자,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공은 이렇게 가겠죠. 다시. 공은 이렇게 가겠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공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공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겠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위쪽으로 던졌지만 공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이걸 우리는 전향력이라고 말을 해요.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위도별로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이동 방향이 어디 쪽으로 휘어져?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북반구는 오른쪽,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어져요. 됐나요, 여러분? 남반구도 여러분들 해보면 같아요. 남반구도 역시 왼쪽으로 휘어져요. 남반구 해볼까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좋아. 남반구 이쪽이고요. 속도가 이게 느리겠죠? 자, 선생님 공을 던져요. 이 아래쪽으로 던지겠죠? 자, 이쪽으로 던지면 공 어디로 가야 돼요? 공 이쪽으로 가야 되죠.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남반구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공이 이렇게 휘어지죠. 어디로 휘어져요? 왼쪽으로 휘어지죠. 여러분 보는 입장이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쪽 남반구는 이쪽으로 보고 있어야 돼. 돌려서 봐야 돼요. 돌려서 왼쪽으로 휘어지고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휘어지죠. 어찌됐든 지구 자전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향력이 발생을 하고 이 전향력 때문에 대기대 순환도 하나의 순환이 아니라 세 개의 순환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게 페렐이 제시한 대기대 순환 모델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여기서 와요.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세 개로 나눌게요. 위도 0도, 그리고 30도, 60도, 그리고 여기 90도. 이렇게 나눌게요. 자,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데는 어디일까요?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0도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공기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떠올라요. 자, 떠오르다가 공기가 갈 수 있는 꼭대기는 어디냐면 대륙권이거든. 대륙권에 부딪히면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얘를 주목해 볼게요. 얘 있죠. 얘. 이쪽으로 남반구는 이제 생각 안 하고 북반구만 생각할게. 위쪽으로 가다 보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0도에서 지금 떠오른 공기잖아요. 그런데 30도로 가고 60도로 가고 90도로 가면 점점점 추워져요. 따뜻해져요. 점점점 추워지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공기가 점점점 무거워져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밀도가 커져요. 점점점 무거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30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30도에서 떨어진 공기는 지표면을 맞닿으면 어떻게 되겠어? 양쪽으로 흩어지겠죠.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다니까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니까 여기 사이클이 생기죠. 이거 헤들리 순환이라고 말을 해요. 헤들리 순환. 사이클이 하나 생겼죠.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는 여기 극지방을 볼 거예요. 극지방 90도. 90도는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비교적 적게 받죠. 0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요.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큰 거야. 떨어지죠. 그럼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지겠죠. 양쪽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다 흩어져야 되지.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겠죠. 자, 흩어지다가 60도까지 도달했어요. 60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90도에서 나는 추워서 떨어졌는데 60도로 가면 점점 따뜻해지죠. 그래서 60도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역시 대륙권까지밖에 못 가고 대륙권에 부딪히면 양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위에 생기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페렐 순환이라고 말을 해요. 극순환이야. 극순환이라고 말을 해요. 극순환. 자, 봐봐요, 여러분. 헤들리 순환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헤들리 순환의 시작은 여기서 공기가 떠오른 게 시작이죠. 반대로 극순환의 시작은 어때요? 여기서 공기가 떨어진 게 시작이죠.
자,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을 그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가운데 순환이 하나 더 생기지. 이거 무슨 순환이냐면 페렐 순환이라고 불러요. 페렐 순환. 자, 페렐 순환은 선생님이 그리고 싶지 않더라도 그려지죠. 지금 자연스럽게.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렸어요. 직접. 그래서 얘는 직접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헤들리 순환은 어때요? 열을 받아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열적 순환이라고도 불러요. 열적 순환. 열 받아서 올라간 거니까. 극순환은 어때요? 극순환도 역시 직접 순환에 해당돼요. 직접 순환. 왜냐면 얘는 열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예요.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여기서 공기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거란 말이야. 그게 직접 순환이고 얘도 역시 열적 순환이야. 이번엔 열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도 열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열적 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페렐 순환은 어때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중간에 그려지는 거지. 얘는 뭐냐면 간접 순환이라고 불러요. 이거 간접 순환. 그리고 열적 순환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열이랑 관계가 없어요.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이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페렐 순환을 열적 순환이라 하지 않아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것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뭐부터 하죠?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보이나요? 다른 색깔로 하자. 무슨 색깔 하지? 자, 이거 여러분 이 색깔 보이죠? 이거. 자, 얘는 지금 온도가 열을 계속 받아가지고 계속 위쪽으로 공기를 올려보내는 입장이란 말이야. 여기는 지금 지상에서 봤을 때 계속 위쪽으로 상승기류가 발생하네. 여기 저기압이 발생할까요? 고기압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압, 고기압 생각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뭐였어요? 상승기류 만들어내는 거. 이거 저기압이죠, 여러분. 여기는 저기압이 계속 만들어져요. 이때 말하는 저기압을 적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적도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적도 저기압 혹은 뭐 적도 저압대 이렇게 불러요. 적도 저압대. 됐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디냐면 여기 30도 부분 볼게요. 30도 부분 여기. 자, 여기는 어때요, 지금? 다시 여기는 지금 계속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하강기류가 계속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자, 상승기류, 하강기류 생각했을 때 하강기류 만들어지는 거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죠, 고기압. 그래서 여기는 아열대 지역이라고 해서 아열대 고기압 혹은 아열대 고압대라고 불러요. 아열대 고압대. 됐죠, 여러분? 세 번째, 여기 얘들 보세요, 얘들. 여기 오케이. 얘들은 지금 양쪽에서 지금 공기가 와닿아서 부딪히죠. 밑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밑에서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계속 부딪히네. 여기 계속 부딪히는 여기는 뭐냐면 전선이 만들어져요. 전선. 근데 여기를 한대 지역이라고 해서 한대 전선대라고 만들어요. 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거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60도 부근에서는 선생님 체크한 여기는 계속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계속 부딪히는 거야. 전선이 계속 만들어지는 지역이라고 해서 전선대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는 한대 지방이어서 한대 전선대 이렇게 말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90도. 여기는 계속 떨어지죠, 위에서.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죠. 여기는 극지방이라고 해서 고압대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건 뭐냐면 편서풍, 무역풍 할 거예요. 여러분 편서풍, 무역풍 기억나요? 편서풍, 무역풍. 자, 결과만 말하면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 그리고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 그리고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극동풍이 불어요. 극동풍. 됐죠, 여러분? 무역풍은 어떻게 해요? 무역풍은 지금 선생님이 자, 빨간색 나온다, 여러분. 이거 지금 무역풍이고요. 이거 지금 편서풍이고요. 이거 지금 극동풍이야, 극동풍,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자, 무역풍은 어때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그려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항력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내려오는 쪽에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무역풍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역풍. 됐죠? 편서풍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편서풍 위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휘어지겠죠? 편서풍. 극동풍은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데 역시 오른쪽으로 휘어져요. 이거 극동풍이에요. 그래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휘어지는 이유는 전항력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좋아요. 자, 왼쪽으로 갈게. 자, 이거는 선생님이 방금 했던 거니까 읽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는 직접 순환이면서 열적 순환입니다. 저위도에서 상승한 기류가 발달해서 적도 저압대 형성했죠, 아까? 적도 0도 지역에서 형성하고,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겠죠. 그 30도 부근에선 계속 하강하니까 아열대 고압대가 만들어집니다. 아열대 고기압, 아열대 고압대에서는 하강한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해서 편서풍을 만들고 저위도로는 무역풍을 만든다. 됐죠? 패럴순환은 간접순환이라고 했어. 극순환은 직접순환이면서 열적순환이에요. 찬 공기가 하강하면서 극고압대를 형성하고 하강한 공기는 지상에서 저위도로 이동해서 극동풍을 만들어내죠. 아까 위에 했었죠. 극동풍은 위도 60도에 이르면 편서풍이랑 만나네. 만나서 어떻게?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났으니까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역이 한대 지역이라고 해서 한대 전선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상승 기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고압대랑 저압대의 차이를 볼게요.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자, 고압대는 뭐예요? 계속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요. 하강기류. 저압대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요. 날씨 누가 흐리죠? 저기압, 고기압 누가 흐려요? 저기압이 흐리죠. 얘가 흐림. 얘가 비교적 맑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적도 지역에서는 저압대가 계속 만들어져. 계속 흐려요. 다시 말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흔히 뭐예요? 적도라고 하면 뜨겁겠네, 증발량 많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적도에서는 적도 저압대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도 지방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훨씬 많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고요. 고압대 볼게요. 고압대는 맨날 맑아요. 맑은 날씨가 계속 유지가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증발량이 더 많아요.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비가 너무 안 오네? 사막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합과학 시간이나 통합 사회 시간에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30도 부근에 사막이 모여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 이거 아열대 고압대 때문이야. 이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맨날 고기압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사막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됐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오른쪽에 그린 그림이랑 왼쪽에 이 그림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헤들리 순환이 이렇게 있으면 헤들리 순환부터 극순환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 높이가 낮아져. 높이가 점점 낮아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기류가 엄청 세. 이 상승하는 기류가. 그런데 극지방에는 어떻게? 극지방에는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기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찌그러져 있는 거지. 무거워. 쉽게 생각하면 적도 지방은 이만큼이나 올라오는데 극지방은 여기밖에 안 돼요. 극지방은 공기가 비교적 차가워서 무거워요. 그래서 저위도는 이렇게 좀 두꺼운데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점 얘가 좀 얇아지죠. 두께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극지방으로 가면.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대기대순환.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은 표층순환입니다. 표층순환. 자, 표층순환은 아까 역할은 대기대순환이랑 같다고 했어요. 표층해류.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이죠. 자, 표층해류는 육지로 가로막힌 대양 안에서 몇 개의 거대한 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이 순환을 표층순환이라고 말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첫 번째는 적도 부근을 경계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대체로 대칭적으로 분포해요. 이 순환하는 사이클이 대칭적으로 분포하고요. 두 번째,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서쪽 연안의 해류가 동쪽 연안의 해류보다 유속이 빠르고 비교적 좁아요. 볼게요, 여러분. 이거 밑에 거 볼게요. 이거 좁고 빠르다 한 거 있죠. 네 번째 거. 이거를 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땅. 그리고 여기도 땅. 자, 지구는 자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전을 하죠. 그럼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 이 물은 전체적으로 어디로 쏠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어디로 쏠릴까요, 여러분? 여기 A 땅으로 쏠릴까요? B 땅으로 쏠릴까요? 당연히 A 땅으로 쏠려요. A 땅. 이쪽에 막 쏠린단 말이야. 왜냐면 자전을 이 오른쪽으로 축축축 하니까 물은 반대쪽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전의 영향으로 서쪽 해류가 동쪽 해류보다 유속이 빠르고 좁아요. 왼쪽으로 여기 쏠리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 땅이 있고요. 땅이고 왼쪽에 이렇게 쏠리잖아요. 근데 쏠리면 어떻게 해? 쏠려도 계속 물은 계속 흘러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은 왼쪽으로 다 쏠리니까 왼쪽에 있는 물의 양은 많아져요. 양은 많아지는데 물은 계속 흘러 보내줘야 되니까 물을 좁고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서쪽 부분이 유속이 빠르고 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표층 순환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고 해류의 이름을 좀 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볼게요. 지도를 일단 여러분 한번 그리시죠. 중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중해, 뭐 이렇게 그리시고, 러시아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북미, 남미 있고, 여기 호주 이렇게 있어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적도,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여기 왼쪽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 둘이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 이 부분 같은 부분이에요. 자, 적도 어디 있냐면 적도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적도. 자, 적도를 기준으로 해류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인 흐름부터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역시 똑같아요.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기본적으로 얘들의 이름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는 여기 태평양이거든. 이게 북태평양. 이게 북태평양 순환이고요. 아래쪽은 뭐겠어요? 남태평양 순환. 그리고 여기는 북대서양 순환. 그리고 아래쪽은 남대서양 순환.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영도란 말이야. 그리고 30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30도 그리고 여기가 60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 사이가 30도 그리고 뭐 여기가 60도 이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니 더 내려와야겠네. 60도 이쯤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얘들의 이름을 붙일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거는 무역풍이랑 편서풍이랑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무역풍, 편서풍이랑. 첫 번째 여기 영도에서 30도 사이에 어떤 바람 불어요? 무역풍 불죠? 무역풍 이렇게 불어요. 무역풍 이쪽 색깔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요. 자, 그러면 얘 지금 선생님이 그은 얘들은 이 두 개는 지금 무역풍의 영향을 받겠죠. 무역풍 이렇게 되겠죠. 무역풍은 대칭적이야. 무역풍 되겠죠. 자, 위쪽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북적도 해류라고 부르고요. 북적도 해류. 아래쪽에 있는 얘들을 남적도 해류라고 불러요. 남적도 해류. 자, 여기까지 왔죠. 얘들이 흘러가면 왼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왼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해? 왼쪽에 대륙이 있잖아요. 대륙에 막히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적도 해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남적도 해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위쪽에 이 북반구에 있는 올라가는 얘들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레일리아 해류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자, 쿠로시오 해류랑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다 지금 고緯도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30도랑 60도 사이에 들어왔네. 바람이 바뀌죠. 편서풍이 발생을 해요. 잠시만. 이렇게 편서풍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편서풍이 발생하니까 바람에 의해서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가가지고 위쪽으로 저렇게 이동을 하네. 얘는 뭐냐면 오른쪽에 얘는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들 있죠. 선생님 얘는 작았잖아요. 얘는 뭐냐면 밑에 가로막는 대륙이 없는 거예요.
대륙이 가로 안 막혀 있으니까 그냥 물이 계속 쭉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지. 여기 이렇게 남극이 이렇게 있거든요. 남극을 주변으로 계속 뺑뺑뺑 돌아요. 이거 남극 순환류라고 불러요. 남극 순환류라고 부르고, 이거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되거든. 이렇게 남극 순환류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계속 갈게요. 남극 순환류가 이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에 부딪히니까 여기 북미에 부딪히죠. 저거죠? 뭐죠? 미국에 부딪히죠. 그럼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얘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불러요. 포니아 해류라고 부르고요.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극 순환류가 여기 남미 끝에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얘가 끝에 걸리는 부분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올라가는 얘를 페루 해류라고 불러요. 됐나요? 지금 9개 나왔죠. 8개 나왔죠. 자, 북대서양, 남대서양도 역시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무역풍이랑 편서풍지대에서는 각각 무역풍대는 왼쪽, 편서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벽에 가로막히면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돼.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름만 선생님이 적어줄게. 이거 북적도 해류. 이거 똑같아요. 제 이름. 얘 남적도 해류. 그리고 북쪽도 해류가 벽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얘를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가 위쪽으로 가네. 위쪽으로 가는 거는 북대서양 해류. 그리고 얘가 벽에 부딪혀서 밑으로 내려오면 카나리아 해류. 됐죠. 자, 남반구 볼게요. 남반구 남적도 해류가 밑으로 내려오죠. 얘는 브라질 해류. 브라질 해류가 밑에 지나가면 남극순환류 거치죠. 남극순환류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는 얘는 벵겔라 해류라고 불러요. 지워버렸다. 벵겔라 해류.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기본적으로 사이클은 서로 정반대예요. 여기 있는 적도를 기준으로 서로 지금 대칭이죠. 대칭 잘 생각해야 돼요. 북반구는 어떻게? 반시계. 북반구는 시계, 남반구는 반시계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위에 대칭이라고 말하죠. 북반구는 시계, 남반구는 반시계. 자, 여기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4가지를 아열대순환이라고 말을 해요. 묶어서 아열대순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매칭시키면 되고요. 아한대순환 같은 경우는 편서풍이랑 극동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디 생기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거든.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하나 생겨요.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한 이 부분, 여기를 아한대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자, 밑에 볼게요. 자, 멕시코 만류는 고위도에 위치한 레이카비크 겨울철 기후를 상대적으로 온화하게 해주지만 저해도에 위치한 뉴욕에서는 비교적 멀리 흐른다. 따라서 뉴욕은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여 겨울철 평균 기온이 레이카비크보다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위에 했던 거,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랑 같이 매칭시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해류 그림과 여기 했던 이 4번이랑 같이 연관시키면 밑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완성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고 해석하면 돼요. 자, 이거 해류의 영향은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 볼게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적도가 될 거예요. 여기 적도예요. 자, 지금 여기는 대서양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뭐가 올라오냐면 멕시코 만류가 올라와요. 멕시코 만류고요. 그리고 여기가 뉴욕, 여기가 레이카비크예요. 자, 지금 보면 미국에 있는 뉴욕이랑 레이카비크랑 비교해 보면 누가 고위도냐면 레이카비크가 훨씬 더 고위도죠. 그런데 여러분 1월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볼게요. 레이카비크는 0도, 뉴욕은 마이너스 2도예요. 고위도인 레이카비크가 훨씬 더 온도가 더 따뜻하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이 멕시코 만류는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이 멕시코 만류는 저위도에서 올라오니까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인데 여기는 뉴욕을 지나가지 않고 레이카비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레이카비크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멕시코 만류가 뉴욕을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레이카비크 입장에서 어떻게? 이 따뜻한 멕시코 만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0도쯤 돼요. 그러나 뉴욕은 멕시코 만류가 거쳐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비교적 낮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온도가 꼭 위도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런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레이카비크가 비교적 고위도지만 저위도, 비교적 위도가 낮은 뉴욕보다 훨씬 더 따뜻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해류의 영향도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여러분? 좋아요. 이제 밑으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한류와 난류하고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한류와 난류는 쉽게 말하면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말이에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은 비교적으로 수온이 높고 차가운 물은 비교적 낮겠죠. 염분을 비교해보니까 난류가 훨씬 더 염분이 많아요. 염분 기억나죠? 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한류는 비교적 작고요. 영양염류랑 용존산소량은 여기 한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것만 체크해 줄게. 오케이, 해줄게요. 높은 거, 높은 거, 높은 거, 높은 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영양염류와 용존산소량은 물고기 밥이랑 관련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어. 들이 잘 삶. 쉽게 선생님이 여기서 잘 살 수 있다. 그렇다고 난류에서 못 산다는 건 아니야. 근데 영양염류라는 건 물고기들 먹이들을 말해요. 영양가 있는 염류야, 말 그대로. 그리고 물고기 입장에서 산소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염류도 많고 산소도 많은 한류, 차가운 물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난류에서 못 사는 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한류와 난류를 구분해 봤을 때 한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해류랑 연결시킬게요. 한류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이니까 뭐가 될까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해류들. 그리고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것들. 해류. 오케이.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내려오는 해류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이죠. 위에서 말했을 때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캘리포니아 해류. 또 뭐 있죠? 또 뭐 있었더라? 페루 해류 이런 것도 있네. 페루 해류 이런 것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따뜻한 물. 아까 말한 멕시코 만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옆을 지나가는 쿠로시오 해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도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한류랑 난류에서 수온, 염분, 영양염류, 용존산소량은 잘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고요. 일본. 자, 밑에서 올라와요. 따뜻한 물이 이렇게 들어오죠. 올라오면 이렇게 갈라지거든. 이거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요. 우리나라 옆을 지나가는 거죠. 올라가서 동해로 지나가면 동한난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구분 안 해도 돼. 그냥 쿠로시오 해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 있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의 근원은 연해주 해류고요. 우리나라 근처로 오면 북한 한류라고 불러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선생님은 보통 이 쿠로시오 해류랑 북한 한류만 생각하고 있어요. 얘들이 그냥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요. 계속 해볼게요. 자, 동해, 남해, 서해를 비교해 볼게요. 동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해는 지금 여기 북한 한류랑 동한 한류랑 만나는 지점이 발생하죠. 차가운 물이랑 따뜻한 물이랑 만나는 지역. 물고기 입장에서는 땡큐죠. 차가운 물에 있는 영양염류와 용존산소량도 만나는 거고 난류 입장에서는 부족했는데 용존산소량이랑 영양염류가 부족했는데 위에 있는 한류랑 섞이면서 잘 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어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면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잡히고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잡혀요. 땡큐죠, 땡큐.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조경수역이라 불러요. 조경수역. 됐죠, 여러분?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동한다고 하죠. 둘이 만나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여름에는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갈까 내려갈까? 조금 올라가요. 북상이라고 말을 하고요. 겨울에는 밑으로 좀 내려와요. 남하라고 말을 해. 왜 그럴까, 여러분? 여름철에는
난류가 센 거야. 난류가 강하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위치가 위쪽에서 만나는 거고요. 겨울에는 남하요. 누가 세죠? 한류가 강해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여기 황해입니다. 황해. 쿠로슈에르에서 갈라져 나온 황해 난류가 흐른다. 됐죠? 세 번째, 남해는 쿠로슈에르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 이거 했었죠. 해수에 성질할 때 해수의 수온이나 염분, 밀도 했을 때 이거 우리나라 가지고 했었죠. 그거랑 연관시키면 돼. 우리나라 수온은 누가 높죠? 왜 높죠? 이런 것들 했던 거 있죠. 그것들이랑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했나? 미안, 선생님 뒤에 거 먼저 찍었나 보다. 자, 여기 보면 미안해. 선생님 뒤에 거를 먼저 녹화했나 보네. 여기 쿠로슈에르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해는 비교적 계속 따뜻해요.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 쿠로슈 해류가 막 뻗어 나오거든. 얘가 이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남해는 계속 쿠로슈 해류밖에 안 흐르잖아요. 맨날 따뜻한 거야.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런 특징은 다음번에 배우는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거랑 여러분들이 연관시켜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